아무래도 오늘 날씨는 봄인가 싶더니 이제 다시 겨울로 오는 느낌입니다. 어제 오늘 비가 한동안 내리고 이제 저녁 때쯤 돼서 이제 비가 그치긴 했는데 내일서부터는 또 이제 날씨가 상당히 또 추워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좀 이런 해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좀 벚꽃도 일찍 피고 그러다가 또 봄이 빨리 오는가 싶더니 결국은 또 추위가 꽃샘 추위가 오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4월 달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꽃이 피고 나서 이제 날씨가 추워져 버리니까 물론 이 현재까지는 날씨가 이제 영하로 내려가진 않았지만 날씨가 이렇게 바람도 세차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봄 날씨 옷차림으로 나왔다가 굉장히 을씨년스러운 느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온도를 한 24도 밑으로 내렸는데 다시금 이제 25도 이상으로 올려서 이제 차 안에서 이제 따뜻한 열기가 나오는 거를 이제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왜 그런지 참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이러니까 이런 날씨에 이제 감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좀 제대로 된 그 마스크를 좀 벗고 그런 상황이 오나 보다 했더니 계절적으로 또 이런 것들이 오고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계절이 이제 이달일 것 같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4월쯤 접어들었으면 거의 이제 따뜻한 날씨에 접어들었고 꽃이 피고 이제 금방 이제 더워진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했는데 날씨를 전혀 예상을 못 하겠습니다. 차량을 이제 운행을 하면서 항상 조심을 해야죠. 조심을 하면서 이제 운행을 하면서도 항상 어디서 뭐가 돌출될지 모르는 게 이제 도로 사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재해라는 게 있죠. 낙석이 떨어져서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공사 현장을 넘어갈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장마철이 아니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작년 여름에 이쪽 지역도 그렇고 이제 서울 쪽도 그렇고 비가 이제 대거 쏟아졌죠. 그래서 홍수 피해도 물론이거니와 산사태가 좀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유실되고 이제 그 도로가 유실된 도로에 또 차가 잠기는 형태가 돼서 차 아예 못 쓰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었죠.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급작스럽게 그런 상황이 빚어졌기 때문에 올 이제 이 봄도 지나고 나면은 금방 여름이 오죠. 여름 오고 또 이제 장마철 오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차량을 운행을 하면서 키로수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운행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근데 1년에 이제 5,000km 내외로 이제 만약에 1년 동안에 차량 운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5,000km가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도 오일은 1년에 한 번은 갈아줘야 된다고 보는 게 제 견해입니다. 키로수의 기준을 해서 이제 가려고 하면은 1년이 넘고 2년이 돼도 오일을 못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 이제 1년을 기준으로 12개월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오일을 갈아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갈아줘야 차체에 무리가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늘 권장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차를 사놓고 운행을 전혀 안 했을 경우에 이제 1, 2년이 지나도 키로수가 이제 그 일정 기간만큼 안 되는 경우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또 마냥 몇 년 동안 오일을 안 갈아주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오일을 1년에 전혀 안 갈아준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꼭 갈아주는 걸로 기준을 해서 갈아주는 게 제일 적당한 원칙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차량에 이제 문제 없이 관리가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사람마다 좀 틀리죠. 어떤 차들은 이제 이런 승용차라도 60만, 70만 킬로를 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건 거의
영업용 차량인 수준인 거죠. 그 정도로 뛰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차량을 30만 킬로 뛴다는 것도 사실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10만 킬로 정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년을 탔다 그러면 10만 킬로에서 10만 킬로 내외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렇게 뭐 차를 우구장창 또상 타고 다니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보는 게 이제 생각이죠. 근데 또 의외로 차를 이용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분들의 경우는 이제 차량으로 이제 전국을 거의 돌아다니는 경우들도 있죠. 이런 경우라면은 10년 안에 뭐 몇십만 킬로도 몇 년 동안에 이제 몇십만 킬로를 뛰는 경우들도 생길 겁니다. 그건 이제 얼마만큼 이제 운행을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한데 그만큼 이제 차량의 노화가 빨리 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키로수를 많이 뛰었다 그래서 차가 빨리 노화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운전 습관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오일을 앞서도 얘기했지만 주행이 전혀 없는 경우에 1년을 넘게 이제 차를 세워놨다고 기준을 한다라면은 1년에 한 번쯤은 오일을 갈아줘야겠죠. 그리고 키로수는 많더라도 의외로 이제 운전 습관이 지킬 것 지켜가면서 제가 얘기는 뭐 신호 위반 이런 것도 물론 있거니와 차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급정거, 급출발 그리고 이제 그 요철 부분을 통과할 때 과속으로 탁탁 튕기면서 충격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운전하게 되면은 차체에 그렇게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정거, 급출발 이런 것들은 차체에 굉장한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차가 빨리 노화되는 거죠. 그래서 키로수를 탄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는 키로수를 많이 탄 차가 가격대가 많이 내려갑니다. 근데 키로수를 많이 탔다 그래서 그 차가 모든 부품이 빨리 노화가 온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적은 키로수를 탔지만 부품별로 굉장히 빨리 노화가 온 차량이 있고 키로수는 상당히 많이 탔는데 각각의 부품들이 노화가 적게 오는 차량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고차에서 오히려 키로수가 많고 그 부품의 노화가 적은 차를 선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측면도 이제 적당할 거고요. 아주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죠. 키로수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도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키로수는 하나의 기준점을 두는 어떤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량의 키로수가 물론 많이 뛰게 되면 상당 부분 이제 많은 부분들이 노화됐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하는데 개인이 탄 차량들 중에도 이제 키로수를 굉장히 많이 탔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이제 관리를 굉장히 잘해줌으로 해서 전혀 노화가 되지 않은 차량들도 많습니다. 그런 걸 봐야 되죠. 사실은 키로수와 상관없이 엔진의 상태라든가 사실 쉬운 얘기로 엔진만 튼튼하면 된다는 얘기가 있듯이 차량은 이제 점검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 이제 엔진이 튼튼한가의 여부를 보는 거죠. 엔진 상태를 보는 거죠. 일단 사고가 안 나면 엔진 자체에는 큰 무리가 생기진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운전 습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게 해준다라면은 차가 많은 키로수를 뛰었어도 오히려 상태가 더 새 차 못지않게 그 좋은 차들도 있습니다. 10만 킬로 이상 뛴 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격은 이제 당연히 싼 거죠. 그러면서 좋은 차를 얻은 그건 문제 자신 만족이긴 하지만 일단 도로에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차량이면 그것만큼 탁월한 차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도 구입을 하고서 주인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차의 이제 관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좋은 쪽으로 이제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타이어도 그렇고 공기압도 제대로 체크 안 해주고 운행을 해버리고 공기압이 빠진 상태에서 운행을 한다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운행한다라면은 자동차의 어떤 약간의 부품들이 손상 같은 것들도 빨리 온다는 게 이제 판단이기도 합니다.